네, 안녕하세요. 감은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4이동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4동에 키워드가 있다면 여러분 주거입니다. 주거. 여기는 주거 지역이 진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래 안산은 공업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 고잔 신도시일 수도 있고 본호동일 수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대규모로 빌라를 조성을 하고 아파트와 주거수를 조성한 동네가 있어요. 그곳이 4동이라고 생각하고 4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살았었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서 자취도 있었어요. 저는 이걸 좀 걸으면서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보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동네가 엄청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바로 앞에 보시면 이 쌍둥이 주유소가 있거든요. 쌍둥이 주유소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게 뭐냐면 여기가 안산에서 가장 싼 주유소로 유명해요. 1, 2를 다투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쌉니다. 4동 사람들이면 여기 다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가 세차도 가능을 해서 지금은 요즘 기름값이 엄청 비싸졌는데 요즘에는 여기 이게 줄로 딱 다 서요. 옛날에는 기름이 너무 싸다 보니까 기름 채우려고 여기 줄 엄청 쓰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면 상록 프라자 있잖아요. 여기서 이 프라자 있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줄 서 있으면 우리 주차장 어떻게 이용을 하냐 할 정도로 엄청 이제 유명한 주유소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세차를 하려고 많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저기서 저도 주로 기름을 많이 넣었었고요. 옛날에 이제 부모님 차로 운전 연수하고 그랬었을 때 부모님께서 세차하고 와라 하면 주로 여기를 많이 이용했었던 네, 진짜 쌉니다. 엄청 유명해요. 쌍둥이 주유소라고 하면, 이 소망 주유소라고 하면 알 정도로 엄청 유명합니다. 원래 여기도 장어인가? 원래 돼지고기 이런 상업이 엄청 유명했었던 곳인데 이 GS가 원래 저 안쪽에 있었어요. 이 바깥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GS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의점이에요.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이 4동은요 요즘에는 진짜 잘 되는 상권만 엄청 잘 되기 시작했어요. 잘 되는 상권만 딱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잘 되는 상권이 있다면 동해로도 있지만 또래오래, 저기 치킨이 진짜 제일 맛있습니다. 인생 치킨 3위 안에 듭니다. 진짜 맛있고요. 기본적인 맛을 엄청 맛있게 내는 양념이 제일 맛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여기 컴포즈 커피로 지금 바뀌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되는 상권만 살아남는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저기는 휴대폰이 진짜 잘 됐었어요. 휴대폰 매장이 이 컴포즈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바뀐지 알 것 같아요. 여기 사시는 이 4동에 사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이면 이제 쿠팡에서 사고 성지에서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런 매장들이 잘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타겟팅을 하냐, 결국에는 이제 어르신들을 타겟팅을 하는데 되게 좀 덤탱이도 많이 쓰이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좀 없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4동에서 맛집을 추천을 한다면 여기 토부리, 이 순댓집도 맛있고 저기도 오래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삭 토스트 브랜드지만 저 한 학창 시절 때부터 있었어요. 보통 저렇게 오래 있으면 진짜 맛있다라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도 맛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래 있는 거고요. 3대 갈비나 저런 집은 원래는 막 족발집이었고 술집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바뀌었어요. 다 뭔가 살짝 이 동네에서 애매하다 싶으면 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위치가 어디냐면 감골 시민홀입니다. 책을 빌리러 온다 하면 보통 감골 도서관으로 많이 갑니다. 여기 감골 시민홀도 많이 사용하고, 여기는 원래 짜장면 집이었는데 그 짜장면 집이 허물어지고 지금 이제 파스타 집으로 옮겼습니다. 재건축을 했죠. 저는 여기서 이제 밥을 한번 먹어봤었는데 맛있어요. 자세히 모르겠지만 건물도 되게 새 거거든요. 37.5. 그래서 보통은 데이트하러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여기가 감골 도서관 뒤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감골 시민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상권 있죠. 산에서 엄청 조용하거든요. 지금 딱 보시면 조용하지 않아요? 진짜? 이 동네 자체가 저도 이제 목소리를 엄청 낮추는데 엄청 조용해요. 만약에 4동이 저 뒤쪽으로 가면 신경아파트, 요진아파트, 애누림아파트, 저 상록수 타운 월드 아파트 이렇게 노후화된 아파트 이제 4대장이 나오는데 그 아파트들을 포함해서 이 주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한 80% 이상이 다 주거 지역인 것 같아요. 한 90 정도가 주거 지역이고 주민들도 기대하는 바가 큰 곳이 여기입니다. 감골 시민홀. 옛날에는 저도 기억나는 게 본호동에서 살았었는데 본호동에서 영화관이 없었어요. 중앙동 가야지 영화관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감골 시민홀에서 옛날에 그 영화를 틀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마라톤이랑 유희왕 극장판을 여기서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여기 강단에서 영화를 틀어줬대.
좋았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체육관이랑 탁구장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헬스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헬스 이용권 끊고 되게 사람들 많이 이용해요. 많이 안 이용할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이용합니다. 저녁 되면 메어질 때도 있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기 나 아직도 하시나 보네. 밤골 헬스장 월 33,000원. 밤골 시민으로 옆에 바로 운동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와서 알게 된 건데 복합 운동 시설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한대하 편에서 용화 운동장 옆에 이제 안산시 복합 시설 운동 시설을 이렇게 만든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밤골 운동장 복합화 시설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운동장이었고 원래는 사람들한테 다 개방이 되는 운동장이어서 운동을 흙밭에서 많이 했었고 11대 11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근데 저런 거 진짜 완전 잘하는 것 같아요. 안산시에서 저런 인프라를 저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여기는 주거는 큰 건물이나 큰 어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어디서 이제 외부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인프라를 즐기고 쉬고 싶은 동네인데 인프라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산이 실제로 최근에 와서 살기 좋은 동네로 좀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살기 좋은 동네냐, 뭐 치안이 안 좋고 뭐 산안드레스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많이 선부동이나 원곡동 이미지가 그렇게 많이 굳어져 가고 있고 실제로 여기 탕록구 쪽에 있는 4동, 4이동은 학교도 다니고 자라오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살기 좋았다. 근데 교통은 안 좋았죠. 여기도 이제 드론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일자형 하나밖에 없어요. 주차나 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동서적입니다. 감골 도서관이랑 대동서적은 양대 산맥이에요. 공부하러 온다, 책 읽으러 온다, 나 책까지 좀 약간 구매할 의향이 있다 한다면 오는 곳이 여기 대동서적입니다. 버스 정류장 있고 이 피아노도 옛날서부터 계속 있었던 거. 진짜 인테리어 진짜 잘 해놨어. 그러니까 책 살만해. 여기서는 실제로 수험생들이 여기로 많이 온대요. 네, 여기도 방금 좋은 아침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빵을 샀습니다. 네, 빵을 샀고요. 대동서적 잘 됐지 않나요? 그래서 대동서적에서 저기서 책을 읽고 앞에서 이제 빵을 먹고 케이크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저 좋은 아침 빵집도 되게 맛있어요. 원래는 아주 옛날에는 단팥빵이 주 메인이었는데 크로와상이나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음식들로 많이 꾸려져 있어서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짜란! 저는 이제 상록중학교 출신인데 여기는 이제 시곡중학교라는 곳입니다. 여기 안산에 아시는 자녀분들이 시곡중학교를 다녀서 최근에 들어보니까 저기 동아리가 엄청 활성이 잘 돼 있대요. 그리고 시곡중학교는 과거에 좀 명성이 있는 학교였었습니다. 학생 수가 진짜 많았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 상록중학교 때도 20반까지 있었거든요. 학생이 20반까지 한 반에 한 40에서 50명인가? 엄청 많기로 유명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았었던 시곡중학교 하면 한때 학생들이 진짜 많기로 유명했었던,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1위를 한번 찍어본 적이 있었다고 들을 만큼 정말로 통계적으로도 정말 유명한 학교라고 들었었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여기 사리역이거든요. 사리역. 이게 생긴 지가 뭐 그렇게 엄청 오래되진 않았었어요. 여기도 이제 수인분당선 새로 생긴 안산의 역인데 원래는 이 여기는 이 역이 없었습니다. 이 사리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공원이 밑으로 움푹 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상철을 하면서 위에서 이제 메꾸기 시작하고 그 메꾸는 그곳에 공원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뒤쪽으로 가면 어울림 공원이라고 되게 좀 이쁘게 잘 메꿔진 공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보시면 뛰기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 걷기도 좋고 진짜 공부하기도 좋은 분위기이자 살기도 좋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3월 말이어서 아직 꽃이 잘 안 폈는데 이 꽃이 좀만 더 피면 여기 진짜 이쁘거든요. 저도 여기서 자전거도 많이 탔고 저 아까 여기서 자취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여기서 좀 뭔가 친구들이랑 모여서 런닝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야 오늘 뭐 번개 런닝 할래? 여기 이제 사리역 옆쪽으로 이제 공원 쪽으로 가서 모여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뛰면 제가 알기로는 한 바퀴 쭉 뛰면 한 4km? 3km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지만 이렇게 동산고등학교까지 크게 원을 돌면 뛸만한 공간이다. 그리고 이 사리역은 실제로 인천 쪽이랑 수원 쪽, 그 다음에 판교 쪽 이어주는 역인데 실제로 여기가 생기고 나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일단 배차 간격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누가 이용하냐, 제 알기로는 한 20분인가? 배차 간격이 한 30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이용을 몇 번 해봤는데 이용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출퇴근 시간 외에는 그렇게 역이 활발하지 않아서 이용하기 좀 애매하고, 두 번째로는 이 사리역 자체가 그
배차 간격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메워져서 타요. 이 사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앞에 에누림, 현대, 신호 아파트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앞에서 이 아파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수원이나 인당이나 아니면 인천이나 중앙역 쪽이나 이렇게 출퇴근을 한다면 이 사력은 개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근데 여기까지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앞에 저렇게 좀 자전거라든지 카카오 바이크라든지 택시 정류장이라든지 정거장이라든지 또 건너편에 가면 그 주차장도 이렇게 잘 해놨어요. 많이 이용하라고 신경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 안산이 수원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에서 접근성은 좋지만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 신안산선을 앞으로 이제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역 쪽으로 다 뚫리게 된다면 저는 그쪽이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또 안산이 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안산이 교통이 진짜 호재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긴 해요. 상록수 GTX 저기 수인분당선 이미 뚫렸고 신안산선에다가 서해선도 뚫렸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근데 집값은 그렇게 상승폭이 엄청 큰 도시일 수는 없다. 제가 이거는 4이동으로 넘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안산이 살기 좋은 도시지만 왜 그런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4이동으로 한번 넘어가서 깊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 에누림 아파트, 여기 현대아파트나 에누림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 신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식이 그래도 30년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노후화가 된 아파트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가격이 자형성이 되어 있어요. 한 3억에서 4억이 좀 평균 매매가 가격인데 뭐 5억까지 좀 찍혔다는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동네 자체가 조용하고 학군도 잘 되어 있고 인프라도 그래도 나름 좀 잘 되어 있는 이제 동네다 보니까 가격이 방어율이 좀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노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만약에 본호동에는 우성, 신안, 한양, 월드아파트 이렇게 있다면 이 4동에서는 여기 현대, 에누림, 그 다음에 신우, 그 다음에 월드, 성경, 요진 아파트가 좀 대장의 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주민이 4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로 예비군을 이쪽으로 옵니다. 안산 4동에 있는 주민들은 다 예비군을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는 예비군 때문에 왔지 사실은 여기를 몇 번 온지도 않았어요. 근데 올 때마다 와 진짜 그래도 살기 좋아 보인다. 왜냐면 아파트에 그 공해가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아예 오시면 알겠지만 공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도 많이 없다라는 거. 네. 여기 자리에 밥집이 진짜 맛있었는데 이런 것도 옛날 전 슈퍼 보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 이렇게 앞에 과일들을 이렇게 펼쳐놓는 거 보면 그 과일 냄새가 있잖아요. 그 향긋한 그 사과 냄새. 저는 사과 냄새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과 냄새 맡으면 괜히 막 뭔가 좀 좋아요. 저는 사과를 되게 좋아해서 편의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맡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할인마트 가면 괜히 입구서부터 저런 게 디퓨저로 느껴지는 것 자체가 정겹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프라자나 상권이 그래도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주거수 대비 이런 상권 프라자들이 건물이 낮거나 수가 적어야 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권이나 프라자들이 엄청 크고 그 주거수 못지않게 많이 크다. 근데 만약에 강남처럼 유동인구가 많으면 사실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여기는 안산이잖아요. 강남이 아니라 안산이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만 이렇게 자족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권이 저런 프라자가 너무 크거나 이래버리면 다 그 상권이 들어오기가 힘들고 공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4동 지역은 그것을 고려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프라자 상권들 부분이 그렇게 엄청 확장을 잘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상권이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뭐 만약에 안산에서 만약에 이 프라자 상권을 엄청 막 늘리는 것에 더 힘을 썼었다면 아마 그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면 상관이 없지만 인구수가 줄어든 입장에서는 진짜 거의 상인들이 다 죽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상권 안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주거수 대비 상권을 제한을 많이 뒀었던 것 같습니다. 와, 제가 방금 재밌는 거 하나 봤습니다. 여기에 물병을 하나 버리고 왔거든요. 어떤 학생이. 저 이거 주워 가겠습니다. 그 물병을, 여기가 이제 시곡초등학교인데 시곡초등학교에 대한 추억은 없습니다. 저는 네. 시곡초에 대한 추억은 없는데 방금 추억 하나 만들어줬어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나무 밑에다 팡 버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안산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그냥 그게 안산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 딱 전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이렇게 딱 카메라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앞에서 이거를 탁 나무 밑에다 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냥 이거 그냥 무시하고 갈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주웠습니다. 예, 그냥 줍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네, 하나 좋은 추억 만들었습니다. 예, 시곡초입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나무 앞에다가 뭐 침을 뱉거나 뭐 이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거 너무 바로 한 1m 정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안산에서도 저도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옛날에 컵떡볶이나 이런 거 먹었을 때 그 손에 들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었었는데 이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안산시에서 중간마다 쓰레기통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좀 그러면 좀 쓰레기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저기 사동 쪽에 좀 살았을 때 좀 놀랬었던 게 뭐였냐면 그 길거리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아니고 일반 쓰레기 봉투도 아닌데 봉투 있잖아요. 이런 봉투에다가 그냥 묶어서 버리더라고요. 바로 그냥 이런 데다가 집 앞에다가 바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뭐 길고양이라든지 동물들이 그런 것들을 다 터뜨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버려버리면 수거하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관리하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근데 보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보면서 꼭 이게 도시가 발전하는 게 어떤 시에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식도 같이 노력을 해야지 그 도시를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그 위에도 좀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그다음 주차 시설도 같이 해놨다는 점. 이렇게 배고파갖고 맛있다. 좋은 아침 빵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빵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 어울림공원 이 위쪽을 계속 걸으시다 보면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밤에 오시면 조명 같은 것도 잘 켜져서 되게 좀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좀 사람들이 데이트하러도 또 많이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좀 걸으면서 좀 이야기하고, 좀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지금 오랜만에 또 걸어서 이렇게 보니까 걷기 좋기 해놔서 그런지 부모님 모시고도 많이 오고 이 반려동물이랑 많이 여기 오더라고요. 이게 펜스가 다 공사를 했네. 여기서 길거리 풋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풋살하면서 농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멀티코트라고 이렇게 바꿔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무료 개방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동네 안산 친구들이랑 저기서 공 들고 기웃기웃거리잖아요. 몇 명이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거의 그냥 길거리 풋살을 했었어요. 여기서 그냥 여기가 플레이백 시초였었어요. 원래는 펜슬이 나무로 이렇게 돼서 공도 막 빠져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보강을 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안산이 막 엄청 뭐 발전을 안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발전이 저는 멈춰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저런 문화시설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도 나름 관리하는 편이다. 주차도 사리역 위쪽으로 또 아이디어 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시민들과 그래도 나름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안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여기는 이제 보너 아파트 쪽입니다. 이 아파트가 단지를 다 합쳐보면 한 1500세대 정도 되는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자, 보니까 투룸에다가 거실 하나 있는 구조인데 안산에서 아마 아파트 중에 제일 싸지 않을까. 한 1억 6천? 1억 5천인가? 네, 그 정도 되는 아파트거든요. 네, 이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 근데 여기는 역도 없고 교통도 좀 힘들어요. 여기 공업지나 여기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 저 뒤쪽으로 가면 카센터뿐만 아니라 공업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나름 소규모적인 공장들이 좀 있는데 이쪽으로는 사실 그 평지거든요. 완전 녹지. 뭔가 제가 알기로는 개발을 할 수 없는 녹지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주변에 계속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가격이 알아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1억 한 6천인가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도장 작업을 잘해서 그런지 그렇게 엄청 노후화되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혼자 자취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혼자 사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집 안에 다 고쳐놓고 여기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보너 아파트 뒤쪽, 여기도 이제 사동 위쪽이죠. 완전 위쪽인데 사실 저기 갈 일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기에 장하운동장이라고 축구장 뭐 애매한 사이즈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조용하고 앞에 이제 펼쳐진 논을 보면서 축구할 수 있어서 저희 그 안산 축구인들한테는 명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여기 올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저쪽에 그 안산 해양 볼링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실제로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차로 저쪽에 가서 볼링 치러 많이 갔습니다. 볼링비 내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외에는 이 동네에 올 일이 없었어요. 호재가 뭐 여기 뚫린다는 호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냥 자전거 타고 축구할 데 없으면 저쪽 가서 뭐 축구를 했었다. 저쪽 뒤쪽에 보시면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저기는 그 송산 신도시입니다. 안산 그랑자이 해양동 있는 송산 신도시인데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쭉 걷다 보면 그쪽에서도 강이 엄청 넓게 있어서 강 근처에 꽃놀이 하러 가기도 한다. 여기 보면 자전거도 지금 타시는데 이 라이더들이 이 지역을 되게 좋아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더듬어 보면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마라톤 연습하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러 오거나 그런 지역이다. 여기는 초당초, 저기 혹시 보이시나요? 저쪽에 초당초가 있는데 초당초 인근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초당초 인근에는 빌라 밭이에요. 다
다 여기 빌라 밭이고, 제가 옛날에 여기 근처에서 자취를 했다 했잖아요. 제 생활권이 여기였었습니다. 아직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녔었는데 대학원이 서대문에 있었어요. 상록수역에서 여기까지 항상 걸어 다녔었던, 이게 교통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자취를 했었을 때 버스 탈 바에는 차라리 자전거 타고 간다 아니면 걸어간다 이랬던 동네였거든요. 근데 좋았던 거 뭐였냐면 동네를 좀 걸으면서 이런 좀 거리를 보게 되더라고요. 볼 게 뭐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초당초 인근으로 숨어져 있는 맛집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사동 DC 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안나일 케이크라고 있거든요. 여기 감골 성당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 주문형 그런 레터링, 그다음에 심지어 사진 같은 것도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으로 문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최근에 알았던 곳이어서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기념일 같은 경우는 급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급하게 요청을 하더라도 사장님이 친절하게 해주셨다고 하고, 심지어 여기가 근처에 잠깐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안산에서 그 레터링 케이크나 기념일에 대한 케이크를 만드는 거를 좀 급하다 하면 저쪽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초당초 인근으로 오신다면 초당약구 앞에 버스 정류장에 차를 내리실 거예요. 네, 많이 여기 내리실 텐데 여기서 내리면 일자로 초당초 인근으로 거리가 진짜 이쁘거든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3월에 온 거여서 아직 개화가 안 됐습니다. 도로 자체가 그래도 안산에서는 되게 명소입니다. 엄청 이뻐요. 네, 저는 여기 걸으면서 저도 느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밤이 되면 엄청 어둡긴 해요. 불이 잘 안 켜지고 이런 곳이긴 한데 대낮에 한 노을질 때 오시면 이런 말까지 하면 좀 과찬이겠지만 포토 스팟으로도 이뻐요 여기가. 네. 저는 그래서 여기 생활권이었었을 때는 좋았거든요. 여기 걸을 때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데를 포토스팟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근데 초당초 앞에 이 거리가 진짜 이뻐갖고 상록수역이랑 여기까지 너무 멀었지만 그래도 나름 여기 와서 힐링을 했어요. 와, 이쁘네. 야, 살아있네. 벚꽃 떨어지는 것도 보기도 하고. 초당초입니다. 원래 학생수는 적은 편에 속합니다. 초당이라는 그 이름에서 주는 느낌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초당초 하면 되게 정겹지 않으세요? 그런 어떤 안산에서도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같거든요. 이게 욕하는 게 아니라 소도시나 이런 감성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괜히 겉에 그 조경들을 되게 잘 해놨어, 초당초가. 그래서 걸을 때마다 그냥 뭔가 좋았어요, 기분이. 근데 이 거리가 되게 좋거든요. 이 앞에 이게 나무가 펼쳐지면 필 때 왔어야 되는데 차가 1차선이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때문에 엄청 이게 천천히 가면서 이 나무 이게 딱 그늘진 것들을 보면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쁩니다. 엄청 이뻐요. 지형이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편한 세상 상록 아파트거든요. 이 거리 여기 사이에 신기하게도 여름이 되면 여기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바람이 엄청 불어요. 딱 여기만 뭔가 바람이 이렇게 모아서 저쪽 바깥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형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궁금해서 안산에 오래 사시는 분한테 이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게 지형상 여기 바람이 이렇게 모아져서 나가는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한 여름에 오시면 되게 덥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편한 세상 상록 아파트. 근데 여기도 엄청 크네. 야, 이건 언제 봐도 이쁘다. 이편한 세상 상록 아파트가 저 외곽 지역에서 안산을 진입하실 때 이 아파트가 보이실 거예요. 세대가 5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엄청 이렇게 크게 되어 있거든요. 딱 여기만 근방에 이 아파트만큼 고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서든 다 보인다. 한양대 에리카에서도 보이고 산에서도 보이고 저 사동 저 외곽 지역에서 안산 진입할 때도 보이고, 옛날 사이동에서 자취할 때 와,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그냥 이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이 생각도 했었어요. 실제로 여기 가격이 4억입니다 4억. 네, 매매가가 현재 4억입니다. 안산이 빌라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빌라를 기다려보면 재개발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아파트의 기준으로 이 안산의 부동산 현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빌라촌을 이제 들어갑니다. 빌라에서 이렇게 아파트 서울처럼 재개발이 이렇게 아파트로 올라가려면 동네가 엄청 노후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노후화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도로 자체도 엄청 좁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합니다. 한남 1, 2, 3, 4 구역 그 지도를 보시면 완전 거긴 소방차도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고바위에다가 누가 봐도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도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어야지 몇십 년의 동의를 거쳐서 재개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노후화가 됐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막 재개발을 한다고 해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만약에 된다면 그 집값이 기본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주변 대비 시세가 엄청 높기 때문에. 한남 이 주변에 내놓으라는 아파트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서 안산은 서울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
된다 하더라도 분명 이 아파트가 이 인근에선 대장 아파트인데, 그러면 만약에 대장 아파트가 가격이 3, 4억이래요. 근데 만약에 시공사가 큰 돈 들여와서 다 때려 부시고 동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매매가가 3, 4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파트 기준으로 설명해 드렸지만, 만약에 여기 이제 이 빌라 자체가 재개발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잘 나와야 됩니다. 안산이 그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빌라를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차가 잘 안 돼 있긴 해요. 도로 보면 되게 좁지 않으세요? 한 차가 가다가 자칫 긁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서울이나 뭐 부천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엄청 노후화된 곳은 아예 차도 못 들어가는 곳도 있긴 하겠죠. 근데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데가 먼저 재개발이 되겠죠. 성남에서는 판교가 있고 구로라든지 영등포라든지 그런 데가 더 오히려 대장 아파트도 많고 사업성도 높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산은 그 교통이나 도로가 잘 뚫려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빌라가 대규모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사업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가 노후화가 되면 어떤 형태를 갖냐면, 군데군데마다 이제 신축 빌라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게 신축 빌라를 또 짓는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노후화가 된 것들에서 한 몇십 % 이상이 노후화가 돼야지 이렇게 묶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요소가 안 된다는 거죠. 내 빌라가 노후화가 됐고 여기 뚫렸어, 이제 재개발이 될 거야. 안산은 이제 사리역도 생겼어, GTX도 생긴대, 그 다음에 저기 중앙역도 발전이 돼서 안산 사람들 유입 많이 될 거래 해도 서울이랑 전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되려면 뭐 젊은 신혼서부터 기업서부터 대규모로 뭔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4동의 더마트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이제 다이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동네가 이 4이동의 핵심 번화가예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썰을 알려드리자면, 이 알뜰 주유소 있잖아요. 제가 이 근방으로 자취를 했어요. 저 뒤쪽에 한가을공원 근처에서 자취를 했는데, 제가 놀란 거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얼굴이 시뻘개진 어떤 아저씨가 여기서 술을 거하게 드셨나봐요. 보통 상식적으로 대리를 붓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걸쭉한 상황에서 차를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근이 그 불법 주차도 많고, 저기 다 불법 주차거든요. 그러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기 다 공원 옆으로 또 불법 주차도 하고 다 그러는데, 이 동네 자체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차 문제도 있기도 하고, 이 4이동은 놀 게 없어요. 저 산 밖에는 놀 게 없어. 이런 음식점이나 술집들이 어쩔 수 없이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단이에요. 저쪽 가면 카센터나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보통 소기업이 저기 많이 있죠. 사람들이 넘어와서 여기 술 걸쭉하게 마시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음주운전이 여기가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대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차 타고 이동하시더라고요. 여기 운전하실 때는 밤에는 진짜 엄청 껌껌해요. 그리고 여기 오실 때는 좀 밤보다는 낮이나 그래도 노을질 때 오면 되게 좋다. 이천 영양 돌솥밥입니다. 어르신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밥 먹고 저기 투썸에서 이제 차 마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맛있습니다. 여기도 가격이 좀 치긴 하는데, 어떤 생선구이라든지 돌솥이라든지 먹고 나면 누룽지라든지 되게 엄청 속이 따뜻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회식할 일이 있으면 가자 하면 저는 이쪽으로 옵니다, 주로. 그리고 만약에 젊은 상권이 동네가 있다면 여기 와로플, 그다음에 저기 N 헤어 캐슬, 이 두 개를 좀 많이 이용했습니다. 저 롯데리아 앞에 있거든요. 롯데리아랑 더벤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냥 그나마 추천하는 게 N 헤어 캐슬. 저기 사장님 되게 잘하시고 젊은 감각으로. 여기 와로플, 여기 명태마루, 여기도 많이 시켜 먹고. 여기 안산 맛집으로 선정이 됐네. 여기가 그래도 간간히 맛집으로 선정이 된 곳이 있네요. 오랜만에 왔는데. 이게 삼거리 상권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원래 구도로 통닭인가? 구도로 통닭 있기 전에 어떤 또 다른 상권이 있었는데, 이 바뀌다가 지금은 소뚜껑 삼겹살로 바뀌었고, 부뚜막집밥 저기도 몇 번 먹었었거든요. 저기도 맛있습니다. 저기 청국장에다가 삼겹살을 주로 먹는데, 신기하게도 이 근방에 삼겹살집이 많아요. 많이 이용해서 그런가 봐. 그런 카센터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저런 것들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뭐야, 여기 청국장도 있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우곱창, 이렇게 배달의 민족이나 이제 쿠팡이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상가 밑에다가 창업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딱 이 동네 근처에서 살았어요, 제가. 다른 데에서 작업실을 뒀었는데, 그냥 작업실이랑 주거랑 같이 한번 겸용해서 자취를 해보고 싶어서 이 동네로 왔는데, 제가 진짜 이거는 거짓말 안 치고 밤에 어디 갔다 오잖아요. 그럼 주차가 안 돼갖고 40분은 뺑뺑 돌아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주차 자료. 그래서 만약에 이 앞에 도로에다가 또 주차를 한다, 그럼 바로 전화 왔어요. 좀 빼라고. 아니면 불법 주차 걸린다던가. 그래서 그게 좀 쉽지 않는 동네였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 근데 여기 살기 좋았어요. 네, 주차 안 되는 거 빼고는 조용했고, 실제로 여기서 주차를 했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에서. 또 아주머니가 죄송한데 차를 긁었다고. 괜찮다고. 왜냐면 그게 저는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안산 이게 도로가 자체가 이 빌라 안쪽 들어오면
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 주차하시다가 살짝 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험 처리하고, 근데 그게 일상입니다. 서로가 뭐 화낼 필요 없이 괜찮으세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어요, 안산에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안산 빌라촌 안쪽에 살고 여기 주차를 하잖아요. 이 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새똥이 엄청 싸는 거예요, 차 위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는 소형차였었는데 그 차 윗부분이 다 똥이었었어요. 밤에 세워놓고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 똥을 엄청 싸놓는 거예요. 그거 세차하고 도장 까지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빌라에서 사는 거는 또 좋긴 하지만 좀 쉽지 않았다. 너무 살기 좋고 자연 친화적인 곳은 또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나. 벌교 꼬막, 여기도 이제 맛집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이 집을 기억하는 게 이 앞에 주차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장님이 친절하게도 그냥 주차하도록 그냥 허락해 주셨어요. 이웃도 되게 좋습니다. 진짜 그 동네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뭐 집값도 중요하고 인프라도 중요하고 하지만 진짜 그 무엇보다 저는 1순위로 뽑는 게 어떤 이웃이 살고 있느냐가 진짜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 동네에서 어떤 이웃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도시를 살든 간에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지역이 막 진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어떤 거기 갔을 때 어떤 이웃을 만나고 또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동산이나 주거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안산은 진짜 되게 좀 살기 좋은 동네다. 왜냐면 저는 좋은 이웃들 많이 만났었거든요. 계속해서 이 4동, 4이동 편을 찍으면서 키워드를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는 주거입니다. 주거. 여기는 어떤 주거 환경을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셔야 되거든요. 저희 안산 저기 교회 앞에 원래 이렇게 공사는 크게 하지 않았는데 뭘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노후화된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신축 빌라가 있고, 괜찮은 관리하는 상가 주택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같이 재개발 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산이 이게 같이 무더기로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생각할 수 없는 동네이다 보니까 이 군데군데마다 각자 그냥 도생을 하는 겁니다. 네, 신축 빌라를 짓고. 저 기억이 나는 게 딱 이 지역, 이 4이동에 살면 한양대 에리카의 공원을 가게 돼 있어요. 호수생태공원이라고 거기 가 있게 됐는데, 여기가 한가울 도시 숲이라는 산이에요, 여기가. 근데 저는 여기서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이거 실제 사는데 갑자기 여기 이렇게 걷고 있었거든요. 그 뛰고 와서 여기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SUV랑. 저도 깜짝 놀라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 고라니랑 그 SUV랑 차가 부딪혀서 고라니가 여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갔는데 딱 얘가 샤샤샥 하면서 절로 가는 거야. 여기로 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119에다 전화했어요. 여기 지금 고라니가 차에 부딪혀서 다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제가 계속 여기 서성거리면서 고라니가 가는지 안 가는지, 왜냐면 다리를 다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고를 해서 경찰차랑 소방차가 왔는데 그 뒤로 어떻게 처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라니는 그 뭐 야생동물인가 하여튼 뭐 때문에 상금을 원래 받고 그런대요, 잡으면.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보호를 할 수 없다, 뭐 할 수 있는 선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고라니를 어딘가 데려가더라고요, 갑자기 그 소방차가. 제가 그것까지만 보고 말았거든요. 제 자취했으니까 한 5, 6년 전 일인데, 근데 이제 그게 기억이 나왔대. 그 안산에 고라니가 많아요. 생각보다 사슴인지 고라니인지, 그 한양대 에리카에서도 좀 이렇게 걷다가 뛰다 보면 그 사슴인지 고라니인지 모르는 걔가 걔랑 눈 마주쳐요. 그 맑은 눈에 걔가 이게 쳐다봐요.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야 신기하니까 이렇게 좀 걷다가 산책하러 나왔는데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그것도 새벽에. 그래서 그런 것들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 4이동은 그만큼 자연 친화적인 동네입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이 도로는 트럭이 항상 주차 점령하고 있어. 근데 암묵적으로 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항상 트럭이랑 큰 차들이 여기 주차하는 것 같고. 네, 왜냐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진짜. 여기 이 동네야말로 주차가 진짜 심각해. 사리역 인근 그 지역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4이동, 4동은 그 발전이 뭔가 제한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녹지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발전을 안 시켜요. 여기 초당초 딱 이 편한 세상 딱 그 안쪽으로는 좀 발전이 좀 잘 안 돼 있는 느낌? 오토카 센터 있죠, 오토카 서비스. 저기 사장님이 진짜 잘해주십니다. 저도 저기서 차 고치고 이랬는데 카센터 돌아다녀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다동에서는 잘해주시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쪽에다가 차 맡기고 사장님이 막 이것저것 다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가격도 후려치지도 않아요. 만약에 후려친다는 후기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여기는 이제 한양대 에리카 이제 오른쪽에 있는 4동 지역입니다. 네, 한양대 에리카 후문 쪽에 있는 4동 지역인데요. 저도 여기서 살면서 느꼈었던 거는 4이동, 4동 중에서도 이 4이동이라는 동네는 진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살기가 힘든 곳이긴 해요. 만약에 여기 오게 된다, 살게 된다 하면 진짜 기본적으로 많이 걸으실 겁니다. 아니면 자전거를 타게 되거나. 너무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전 주로 여기 카카오 바이크도 이용했었고,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자전거를 아예 나중에 샀었던 기억도 납니다. 네, 그래서 그 거리를
여기로 이렇게 걷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지금 든 생각인데 사이동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살 거예요.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한양대 에리카 사람들이 4동, 4이동 이 지역에 그 자취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아니면 연구원 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도 나름 한양대 에리카라면 그런 특수한 목적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4동, 4이동에 그래서 사람들이 살겠구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여기는 이제 댕이골이라는 전통 음식 거리라고 되어 있지만 주로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오리고기라든지 부대찌개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신중한 커피도 좀 오래 있었는데 커피라든지 이게 제 생각에는 연구원분들이나 여기에 좀 관련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댕이골에서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는 댕이골에서 음식을 먹지는 않았거든요. 주로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만약에 자주 이용했다면 저 CU를 오래 이용했었습니다. 저 CU가 제 대학생 때도 있었던 곳이어갖고 왜냐면 제 친구가 저기서 알바를 해서 여기를 그나마 댕이골을 왔던 거지 뭐 댕이골을 주로 뭐 어떤 소비자층들이 먹는지는 만약에 추측을 하자면 아니 회식하러 올 때 주로 여기가 조용하거든요. 이 댕이골이.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골처럼 이 한 동네가 엄청 작아요. 기본적으로 조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조용히 회식하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댕이골이. 우동짬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좀 맛있어요. 저기 가면 짬뽕 이런 것보단 전 탕수육이 맛있어서 가는데 평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사람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전 생각하지만 저는 만약에 댕이골에서 음식점을 만약에 한 군데를 간다면 교동짬뽕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좀 맛있거든요. 동네 친구들이랑 이렇게 차 운전해서 와서 먹었었던 곳도 저기였고 교회 사람들이랑 가서 먹었었던 곳도 저기였기 때문에 교동짬뽕도 저 추천드리고 싶은데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가 있다. LG 이노텍을 보면서 저 생각이 드는 거는 한양대 에리카 안에 기업들이 많아요. 제일 유명한 거는 카카오 센터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연구원 이런 분들이 또 뭐 외국인만 유입이 된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지금 이렇게 또 빌라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레이크타운이라든지 뭐 푸른마을이라든지 편한 세상이라든지 저런 데서 살겠지만 잠시 여기 파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4동, 4이동 자체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하이브리드식으로 집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이제 여기 4동 빌라촌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대학원 이제 코로나 때 자취를 완전 처음 했었을 때는 저는 여기서 했었습니다. 완전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원룸에서 작업실을 구했었거든요. 이 동네는 좀 신기한 동네예요. 왼쪽으로 가면 상록보건소랑 상록경찰서라고 엄청 큰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실버타운이라고 옆에 또 보건소 뒤쪽에 그 요양원들도 있고요. 그냥 생 빌라촌이에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연구원이라든지 그리고 잠시 파견 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유학 온 사람이라든지 그 한양대 에리카생들 중에서도 자취를 집 찾다가 야 더 싼 곳 없어? 라고 했을 때 딱 여기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이 4동 이 빌라촌이에요. 근데 저도 여기서 빌라를 구했을 때 그때 당시 작업실이 얼마였냐면 200에 30이었습니다. 관리비가 얼마였더라? 아무튼 200에 30에서 다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차 당연히 하기 힘들죠. 당연히 하기 힘들고 밤에 오면 진짜 무섭습니다. 밤에 오면 진짜 어둡긴 해요. 그리고 도로도 엄청 좁고 살짝 고바이다 보니까 걸어 다니기도 좀 힘들고 지금은 더 싼 게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보증금도 엄청 싸고 그러다 보니까 잠시 여기서 한 1년 정도 머물다가 뭐 학교 졸업하면 취업하는 데 가서 취직하고 안산은 날씨 좋으면 이게 노을 질 때 되게 엄청 이뻐요. 예, 걷기도 되게 좋고 기분 좋은 걸음입니다. 빌라들이 있는데 많이 노후화가 됐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작업실에서 기억 남았었던 거는 뭐 다른 건 다 좋지만 방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완전 신축 빌라인데 작업실이 구축 빌라였었거든요. 방음이 아예 안 돼서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려요 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헤드셋을 끼지 않는 이상.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죠. 당연히 월세가 싸니까. 근데 저는 그리고 또 이 동네에서 좀 이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네, 이 뒤쪽에 고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짝 이렇게 걷기가 좋아요. 보면 이렇게 걷기 좋게 해놨어요. 여기 안산시 장애인 지원 센터 구청 뒤쪽이거든요. 여기 구청도 되게 가까워요. 저기 보이시는 게 바로 구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요양원, 학습센터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안산 동네에 좀 살짝 심쿵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놨네? 약간 이런 것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좀 모험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은 전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이플 스토리 하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 순간순간 모험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아지트를 짓고 싶다고 생각하는 터들도 많고 이게 여기 이런 곳이 있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신도시 가서 돈을 낼 법한 것들도 여기서는 뭐 무료로 막 동네에서 막 즐기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었던 길거리 농구나 뭐 길거리 풋살장이나 시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잘 관리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되게 좋죠. 안산시 평생학습관 기억 남는 게 여기서 좀 싼 가격으로 선생님을 모셔서 강의를 해준다고 합니다. 안산이 그런 부분에서 복지가 진짜 잘 되어 있어요. 가격이 한 뭐 월 3만원인가 2만원인가 뭐 이렇게 해서 저런 평생학습관 가서 강의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진짜 잘 돼 있는 도시입니다. 수영서부터 시작해서 사진 찍는 거서부터 뭐 어떤 요리서부터 이런 것들이, 저런 이제 공공시설들이 진짜 잘 돼 있다. 실제로 안산 사람들도 복지 도시라는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복지 쪽으로만 밀고 나가지 말고 문화 쪽으로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안산시에서. 주차 자리가 그나마 많죠.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한대합이거든요. 안산 문화원도 유명하죠. 이 안산 문화원 저 석호초등학교 저 뒤쪽으로 가면 한대합역이 나옵니다. 이게 고바위예요. 이 밑으로 이렇게 쫙 보이거든요. 이 동네가 그래서 저는 작업실을 구했을 때 그나마 좋았어요. 노을 질 때 이쁘거든요. 여기 이제 4동 끝자락이죠. 번화가는 여기입니다. 네, 월마트 앞에. 와, 월마트 진짜 오래됐거든요. 이게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곳인데, 월마트가 락궁, 그다음에 휴대폰, 여기 푸드스토어, 임간회, 여기가 이제 4동 끝자락에 있는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4동의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로 번화가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으로 보면 이제 신축으로 지어진 빌라인데, 저쪽을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쌍둥이 주유소 쪽으로 가는 또 다른 빌라촌입니다. 거기는 이제 4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인프라도 거기도 좀 잘 돼 있고, 물론 도로는 좁지만 주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좁은 도로 안에서 많이 오래 있습니다. 4동 주민센터 인근으로 있을 건 다 있어요. 저기 자연 밥상 있잖아요. 저것도 진짜 오래된 음식점이에요. 큰손 막창, 서울 정형외과 있거든요. 여기 이 인근이 다 오래된 상권이에요. 이런 것들이 진짜 잘 조성해 놨거든요. 그런 어떤 노후화된 동네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력의 흔적들이 보이긴 해. 안산 놀림을 받고 타지에서는 안산 왜 사냐 이렇게 하지만, 안산 내부에서는 그래도 나름 엄청 노력을 하셨다. 왜냐면 실제 보세요. 그 흔적들이 있거든요. 걷다 보면. 저도 어렸을 때는 뭐 산안 드레스다, 뭐 안산 드레스다, 뭐 이러면서 엄청 막 타지에서 사람들이 욕할 때 그런 말 하거든요. 안산이 꽤 넓어서 상록구랑 단원구랑 좀 구분지어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타지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상록구 안에서도 이 주거지역들 중에 안산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저렇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앉아서 또 신호등 기다릴 수 있게끔, 여기가 인내의 길입니다. 여기 이 30 단속 구간 있잖아요. 여기가 그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이 구간이 고바위입니다. 실제로 여기가 사고가 날 수 있는 또 거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규제가 있는 곳이거든요. 시민들이 저기에 앉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있는 것도 설치해놨고, 실제 여기 오시면 항상 브레이크를 엄청 세밀하게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안산시에서도 좀 노력한 흔적들을 좀 볼 수 있는 중심입니다. 여기는 상록구청이에요. 그 다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저기 토끼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도 완전 이게 터가 완전 그냥 공터였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해서 지금 보시면 저기 놀이터도 만들어놨고, 부모님들이랑 애들도 놀고, 이 근처에 발전시켜서 그 시설이 노후화가 돼도 혐오스러운 부분들을 자꾸 걷어내려고 하고, 빌라촌이고 뭐 주차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안산에서도 그나마 또 정겨운 도시지 않을까. 만약에 본호동이랑 4동이랑 둘 중에서 어떤 도시가, 동네가 더 정겹냐라고 했었을 때 4동은 좀 조용한 정겨움이에요. MBTI로 치자면 I 같아요. 여기는 뭔가 INFP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본호동은 ENFP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시장 느낌이 많이 납니다. 본호동이랑 4동만 보자면요. 중앙동은 제 느낌상 MBTI로 치자면 ESFP, 그 다음에 고잔동은 ENTJ 같은 느낌? 중앙동은 완전 그냥 흥텐션 그냥 거의 100%고요. 오사카의 도톤보리 같은 느낌? 고잔 신도시는 좀 샌님들이 많아갖고 한 ESTJ? 약간 뭔가 좀 공부 잘하는 그런 MBTI 유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여기는 이제 석호초 앞입니다. 이제 석호초 여기 인근으로 보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디야 커피 기준으로 이제 석호초등학교 이 근방 이 여기를 진입을 한다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기도 원래 학원이 많습니다. 학교가 앞이다 보니까. 또 여기서 수학학원을 여기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짧게 다니고 끊었지만 그 학원들이 좀 있었다. 여기도. 두 번째 또 특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 상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재문구도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구추도 이거 변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 상권들은요, 어떤 뭐 발전이 되거나 뭐 신축 건물이 막 엄청 세워지거나 그런 동네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석호초등학교도 그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아이들이
좀 입학을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면 석고중학교도 있거든요. 거기도 그 학생 수가 많이 없었어요, 석고중학교도. 근데 학생 수도 저 최근에 보니까 엄청 저조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기를 이제 누가 메꾸게 되느냐의 싸움인데, 전 개인적으로 특성이 있다면 이제 여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봐봐요, 통역 번역센터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안산 오피스도 생기고,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집값이 계속 싸지고 또 저기 한양대 에리카에 있는 외국인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네트워크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 이 동네 자체가 좀 다문화 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요. 안산이 뭐 원곡동에만 외국인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 안산 한대합 4동 이 지역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유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외국어로 써져 있죠. 네, 이런 스토어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방금도 또 외국인 가족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안산이 인구수가 급감이 돼서 어떻게 뭐 유령 도시나 좀 혐오스러운 건물들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는, 또 여기서 털을 잡아서 어떤 이제 안산시 안에서도 이제 다문화에 관한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늘린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여기서도 여기 안에서 또 나름 다시 상권이 또 진화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관광 호텔도 여기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강의를 한다던가 모인다던가 강연을 한다던가 이 호텔 안에 뭐 그런다고 하는데, 호텔이 현재 노후화된 호텔로 전 알고 있거든요. 많이 싸졌지만 평가를 요즘 리뷰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돼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실제로 겉에서 봤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이 서원 관광 호텔도 굉장히 오래됐다. 그래서 이 서원 관광 호텔이 그래도 상징적이에요. 이 동네 안에서는 그래도 큰 호텔이거든요. 여기를 중심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상권이 2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력이 좀 딸리시거나 초복, 중복, 말복인데 안산에서 어디서 좀 기력을 채울까라고 했었을 때, 안산 사람들은 궁중삼계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석고중학교 건너편인데요, 궁중삼계탕으로 주로 많이 갑니다. 인삼주였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삼계탕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 인삼주를 줘요. 이 궁중삼계탕 안에서 같이 기분 좋게 깍두기랑 먹으면서 먹고 기력을 채우고, 삼계탕도 맛있거든요. 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있긴 하겠지만 저도 이제 부모님이랑 주로 여기 와서 많이 먹습니다. 가족 외식뿐만 아니라 이 궁중삼계탕은 그냥 내가 기력이 좀 오늘 좀 딸린다 싶으면 아까 이천 돌솥집 거기랑 이 궁중삼계탕에서 그 HP를 채우려고 합니다. 여기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시고, 근데 주차 잘 안 됩니다. 대단지에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열로 오시는 게 좋다. 완전 옛날 때는 줄 서서 먹었거든요. 여기는 이번에 여름에는 여기 와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실 때 여기 안에서도 먹을 수 있고 바깥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광경을 보면서 안쪽에 있는 바깥 그 뷰를 볼 수 있는 곳에 선점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드리고 싶은 상권이 여기입니다. 지비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농심가온마트라고 진짜 오래된 마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한 편의점으로 바뀔 법 했었는데 바뀌지 않고 계속 오래 계시는 분인데, 또 오래된 카페가 하나 있다면 이 지비오 카페입니다. 여기는 원래는 한식 뷔페였었어요. 유명했었던 한식 뷔페 메뉴가 있다면 콩불고기. 옛날에 한식 뷔페 먹었을 때 이게 고기인 줄 알고 딱 씹어서 먹었는데 고기 식감인데 고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한식 뷔페 갔을 때, 그러니까 진짜 리얼 한식 뷔페, 그러니까 채식 뷔페라고 하죠. 그거 갔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것을 원래 여기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 카페 펀이었나? 그걸로 안산 사장님이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리뉴얼이 돼서 바뀐 게 저기 GBO입니다. 지금 최근에 또 바뀐 것 같아요. 안에가 진짜 예쁘고, 그리고 오랜만에 왔는데 더 또 바꾸신 것 같아요. 되게 좋습니다. 예, 되게 강추. 옛날에는 저 공부하려고 저기 갔었는데, 저 2층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GBO 2층도 되게 좋다. 여기는 이제 외국인 식당으로 바뀌었네요. 킹크랩인가? 오랫동안 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와봐야겠다. 가격 괜찮은데? 와, 양고기 케밥이랑 저 플로브, 저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거 좀 맛있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산이 이렇게 상권이 바뀌면 그 다문화 상권을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만으로도 안산에 올 법하다. 예, 저 맛있겠는데 저 나중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도 개화가 되면 진짜 이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저기 4동, 4이동 저 외곽 지역은 이런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인데, 여기는 이렇게 주차 공간이 엄청 큽니다. 지도상으로 봤었을 때 여기 막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를 뚫어놨었어요.
멈췄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상황고에서 저 사동에 같이 사는 친구랑 걸어왔습니다. 여기 이 사이를 뚫어서 자전거도 타고 걸어서 가서 저기 사동으로 가기도 하고, 아마 석호중학교 다니시는 분도 이 여기 공통 여기를 많이 할걸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석호중, 성안중, 시곡중까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야구하는 동아리 동호회 사람들이 여기서 야구 연습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몇 명 소수만 여기 와서 저기서 야구 막 공 던지고 연습하고 세트피스 연습하고 그러더라고요. 와, 저 건물도 교육지원청도 이쁘게 저렇게 올라갔네. 저기 건너편 아파트가 푸른마을 5단지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한대합의 좀 상징이 된 아파트가 됐는데, 저기가 뭐 15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기서 좀 경도도 하고 애들이랑 뛰어놀기도 하고, 저기 사는 친구들 안산 순복음교회 그 인근에서도 막 뛰어놀고 용화운동장도 뛰어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석호중학교나 이런 친구들이 주로 경기 뛰거나 연습할 때 이런 데 와서 옛날에 하지 않았나. 또 본호동 쪽이랑 인접한 빌라촌입니다. 완전 고등학생 때 처음 사동으로 이사 왔었던 지역이 이 동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어렸을 때는 그 산적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산적들이 뭐냐면 그냥 애들 돈 뜯는 사람들이죠. 양아치들이었는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엔 형이나 학생들만 그렇게 애들을 뜯는 게 아니라 동네 아저씨도 삥을 뜯었었어요. 이게 제가 뭐 지어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 동네에 살았을 때 과자를 사러 갔었는데, 그 과자 사러 가는 그 슈퍼 가는 길에 아저씨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날 부르지? 갔었는데 막 뭘 물어봐요 처음에. 그러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돈을 달래요. 예, 손짓으로. 왜냐면 제가 그 과자를 사러 가니까 돈에 지폐를 들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제가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한테. 그리고 슈퍼 들어가서 저 아저씨가 저 삥 뜯는다고 이렇게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 슈퍼 아주머니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그 아저씨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날 삥 뜯은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그 아저씨가 안쪽으로 오라고 했거든요.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런 사건도 있었고, 진짜 별의별 사건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빌라 안에서는. 뭐 그때 당시에는 인구수가 많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별의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법을 지키고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릎 흐리는 몇 명 때문에 안산의 이미지가 좀 그렇게 되고 있었지 않았나. 근데 이제 안산이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낡았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신축 빌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안산에 구축 빌라를 매매하시는 분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서울이랑 인근 성남이나 그런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랑은 완전 딴판인 동네입니다. 이개발 빌라, 뭐 모아타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사리역이, 이 사리역 인근이 완전 옛날에는 그 움푹 파여져 있었던,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움푹 밑에 파여져 있었어요. 개울이 있었어요. 개울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기서 놀다가 친구가 거기서 거머리에 물린 거예요. 올챙이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큼 그 사리역이 그 옛날 철도 형태가 있었어요. 이제 사리역이 수임 분당선을 이제 개통을 한다고 하면서 이 지역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 공사를 하면 삭막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동산을 메꿔서 여기를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저기도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저기 사람들 진짜만 이용했었던 곳이었거든요. 배드민턴 치러 간다면 저쪽에서 치러 간다고 하는데 저걸 허물질 않고 또 저기도 놔뒀습니다. 땅이 이렇게 꺼져 있었으니까 땅을 이렇게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돌아서 가거나 이랬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메꿔주고 하다 보니까 뛰기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조경도 너무 이뻐 보이고, 그 다음에 저기 동산이다 보니까 위에서 올라가면 인근 지역에 있는 사동이랑 저기 건너편에 이제 본호동이거든요. 본호동이 이제 중흥아파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걸을 수 있는 조경이 잘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좀 있어요. 내려갈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만 올라갈 때는 그 스프린트 연습이 됐었어요. 런닝할 때 연습하기 딱 좋거든요. 물론 평지가 필요하다면 다른 어떤 트랙이 있는 데로 가서 연습을 했지만, 이런 경사가 있다 보니까 음악 들으면서 뛰기 되게 좋았었던, 안산이 실제로 공업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삭막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실제로 이 상록구 오시면 푸릇푸릇해요. 여름 되면 화랑유원지도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릴 텐데, 진짜 엄청 이미지를 많이 탈바꿈을 하려고 했었다. 이 어울린 공원만 와도 그게 느껴지는 곳이다. 여기 편상도 있네. 여기 이쁩니다. 중간에 화장실도 이거 잘 해놨고. 네. 그리고 옆에 본호동 있거든요. 본호동 이 3대 대장 아파트죠. 이 아파트도 보면서 건물들이 다 오른쪽은 또 낮으니까 시야 탁 트인 것도 보면서 좋습니다. 여기는 뭐 튤립 같은 거 피려나? 이런 데는? 써봐도 되나? 잘 해놨네. 외국인들 유입도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도 이렇게 애들이랑 많이 놀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이랑 같이 농구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외국인들 피지컬 장난 없다. 와.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농구 이렇게 딱 농구도 준비하고. 와, 이런 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게 발전을 해준다니까요. 이 황토길 이렇게 만들어줬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서 와,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어싱을 해서 여기서 발을 씻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저 옛날에 담양에서 이런 것들을 본 적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있으면 좋겠다. 와, 이런 것들 만들어줬네요. 와, 이거 진짜 완전 혁신이다. 이런 게 있네. 이거 안산 어싱 좋아하신다면 어울림공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어싱이 진짜 좋대요. 여러분, 현대 사람들 휴대폰이나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전자파일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독서 해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해놨다, 이 어울림공원에서. 야, 안산 좋네. 안산 좋네. 오랜만에 왔는데 야, 진짜 잘 해놨다. 안산 바둑 어르신들의 플랩입니다. 여기는 옛날서부터 유명했어요. 원래는 그 안산 바둑 플랫 구장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구장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스타디움이었고 앰블던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둑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한번 볼게요. 주로 여기가 구장이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예. 원래 이 한 곳이 항상 발전이 됐었는데 그 구장이 2구장 3구장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 장기도 두시고 바둑도 두시고. 저기서 이제 족발이랑 한 장 걸치시면서 딱 지내시는 거 보고 와,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저런 거 보면. 야, 근데 진짜 이 어울림공원이 안산에서 다방면에서 사람들에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원래는 이 공원이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아서 신호등으로 이렇게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여기 사는 사람들의 특징, 여기서 이거 걷지 않고 이 밑으로 이 굴다리로 건너갔었어요. 여기가 진짜 엄청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무서웠었거든요, 옛날에는. 뭐 굴다리에서 뭐 밑에서 싸웠다, 뭐 여기 약한 경우 뭐 배경지다 뭐 이러면서 옛날에 여기 굴다리가 시옥중학교랑 상록중학교랑 맞짱 뜨면 여기서 맞짱 떴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지금 잘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울림공원 인근으로 문화들이 진짜 많이 발전이 되고 있네. 야, 어싱 하나는 진짜, 와, 어싱은 진짜 충격적이다. 와, 저 이런 것들 막 좋아하고 이러면 막 누가 저한테 촌놈 이렇게 막 욕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살아봤으니까 저런 것들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기 생겼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냥.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게이트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여기는 안산에서 여기 상록수 한양 아파트 오른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어떤 곳이었냐면 원래는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여기로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를 강아지 이렇게 산책도 많이 시키고 뭐 하면서 어떤 제재가 있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그러면 여기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실까 고민했었는데,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이나 문화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발전을 시킨 것 같습니다. 강아지 견주들이 저쪽에서 진짜 많이 소모임 같은 거 했었거든요. 와, 여기도 많이 바뀌었네. 여기도 이제 어울림공원 오른쪽에 있는데, 저기 옛날에 가경목장이라고 원래 맨 처음에 샤브샤브도 했었고 불고기집도 했었다가 지금 저기 이제 접으신 것 같습니다, 장사를. 네, 원래 저기 유명했었던 거는 사장님이 직접 인테리어하고 막 이런 걸로 진짜 유명했었는데, 저기가 그래도 시각적으로 좋아서 장사 잘 될 줄 알았는데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사리역이 저 인근만 그냥 찔끔 하고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그 밑에까지 싹 다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중간마다 화장실 꼭 넣어줬고. 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강아지 데리고 와서 산책도 시키고, 원래는 여기는 강아지 뛰어놀게끔 해서 여기서 막 사람들 만나고 얘 몇 살이에요? 야, 귀엽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이쪽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반려견 모임이 이쪽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놀고 그러더라고요, 만나고.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써준 안산이다. 와, 견주분들이 여기서 이제 얘기도 하고, 저기도 이제 강아지들이랑 놀고 하는데, 배드민턴도 치고, 공원이 되게 좋으니까 느낌 좋잖아요, 여기. 네, 어울림공원. 해리포터 같이 저렇게 성을 지어놔갖고, 와, 저 어떤 곳일까 했었는데, 저긴 교회입니다. 저기서도 몇 번 아주 옛날에 그 지역사회 뭔가 그 공부 그 배우러 간 적이 있어갖고, 저기서도 이제 학원처럼 뭔가 공부하러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여기도 이제 놀이터 이쁘게 깨끗하게 잘 해놨네요. 애들이 저기서 이제 놀고, 저 미끄럼틀도 저렇게 하고. 와, 잘 해놨다, 어린공원. 옛날에 이런 거 하려면 한양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막 즐기고 했었어야 했거든요. 잘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네요, 보면. 엄청 어마어마한 것들을 막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주민들이 지금 뭘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뭘 필요로 하는지를 그냥 잘 찾아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해주기만 한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오늘 딱 보시면 아시지 않나요? 딱 사동의 모습이지 않을까. 어때요? 좀 노을 질 때 이쁘지 않아요? 여기 이제 안산 시곡중학교 앞쪽으로 왔는데, 그 안산이 좀 고바위 지역들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걷다 보면 고바위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고바위 지역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이 노을 질 때 정말 이쁘다.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애들이랑 자전거 탈 때, 그다음에 축구할 때 놀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민홀 앞에서 만나서 애들이랑 탄산수 같은 것도 따서 콜라 같은 거 까서 먹고, 이 도미노 피자 진짜 오래 있었거든요. 예, 그럼 저런 데 가서 피자 먹고, 그다음에 저쪽 안쪽에 있으면 오구살 피자라고 있거든요. 그럼 오구살 피자 가서 먹고, 여기 세븐일레븐 이데아 커피 있거든요. 근데 이데아 커피보다 세븐일레븐 앞에서 여기서 라면 안에서 먹으면서 애들이랑 놀고, 저 운동장 저 인조잔디 되기 전에 저 흙밭에서 11대 11하고 다음 주 학교에서 보자 이렇게 딱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3대 갈비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저 3대 갈비집 앞에 딱 여기거든요. 여기 이 3대 갈비, 이 집 앞에 어떤 족발집이 있었는데, 그 족발집에서 저 엄마랑 동생이 족발 포장해서 사왔는데 그 식중독 걸려갖고 엄청 고생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동네나 도시나 이런 지역들이 기억이 남는 경우들이 진짜 많을 겁니다. 삶을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많은 여러분들이 추억이나 그런 정보들을 만들어 간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하거나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떤 지역에 갔을 때 유명한 뭐 프랜차이점이나 누구나 인정하는 맛집들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한 사람이 먹어보면서 야, 나 이거 맛있더라,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좋았더라, 이런 거 되게 만족했다더라, 그런 것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되게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전 개인적으로 제 감성의 기준입니다. 동네를 갔을 때 아, 나 이런 거 들은 적 있는데 한번 저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한번 들어보고 싶다. 잠깐만, 이 삼겹살 집도 진짜 여기도 진짜 맛있습니다. 저기 꼭 가보세요. 말하다가 이렇게 마무리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만의 진짜 맛있는 그런 어떤 추억의 집들이 있어요. 딱 그 지역 갔을 때 그 겉모습으로 타지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게 맛있다더라, 어떤 게 좋았다더라, 여러분들도 간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도시 컨텐츠도 찍고 서울 지역도 찍고 그다음에 조만간 또 일본 지역도 찍고 그러겠지만, 지역에 갈 때마다 저는 보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왜 가야만 할까? 이 지역은 왜 이런 것들이 유명할까? 어떤 것들이 사람들이 커뮤니티 형성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사람 냄새가 전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AI다, 뭐 GPT다, 제미나이다 뭐다 하면서 뭔가 사람 냄새가 없어져요. 어떤 사람의 뭐 필력, 어떤 사람의 느낌이 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모두가 약간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누가 봐도 AI가 쓴 거고, 누가 봐도 AI가 만든 거고, 이건 AI가 추천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좀 짜증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볼 때 그냥 바로 꺼요. 저는 제 생각에는 별로 찾고 싶은 감성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히 하고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추억들을 계속해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 시리즈 하면서 좀 많은 거를 찍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여행 느낌은 안 나긴 해요. 돌아다니면서 제 추억 회상인데, 시리즈를 정말 좋아해 주시고 연락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 채널은 원래 다양한 걸 합니다. 일본도 올리기도 하고, 해외를 가면 그 해외도 올리기도 하고, 뭐 부산도 가면 부산도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도시의 특성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가기 전에 공부도 많이 해보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많이 연구도 하면서 그 탐방이 조금 더 의미 있는 탐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요즘 더 감은성을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날씨가 좀 풀리면 그랑시티, 해양동도 찍고, 그다음에 성포동도 찍고, 부곡동도 찍고, 와동, 중앙동 다 찍을 예정입니다. 매번 이렇게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4동 지역 탐방해보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영상 보면서 제가 다 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키워드가 굳이 있다면 주거를 항상 보셔야 된다. 집값이 싸지만 그래도 또 살기 좋은 동네다. 또 각자만의 그런 특색들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을 또 볼 수 있는 도시다. 감사합니다. 감성이었습니다.